자,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악이 들립니까?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은 토요일인데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환절기라서 여러분들 건강, 저도 그렇고 조심하도록 합시다. 감기 걸리면 코로나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번 학기 특히 여러분들을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악을 끄고 음악 듣고 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수업하지 말면 놀까? 자, 그래도 공부합시다. 음악을 끄고 자, 그러면 화면 공유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조용해졌죠? 음. 자, 이제 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뭐 다른 문제는 아니고 2의 3분의 1승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문제를 하나 받았으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끝을 봐야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무한급수로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식 중에서 여기 있는 색깔을 바꿀까? 다음과 같은 식 중에서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초록색으로 하죠. 여러 개의 식이 있는데 x, x제곱, x제곱 3승, xn승이 있고 그 다음 sin x, cosine x, sin x, cosine x, 탄젠트 x, 이 x승, ln x. 자,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봤던 함수가 있으려나? 어쨌든 수학 공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은 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밖에 없겠죠. 어쨌든 자, 이런 것 중에서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식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반을 쭉 나눠주면 되겠지. sin x, cosine x, tan x, 이 x승, ln x 이런 것들은 초월함수가 될 거고 초월함수보다는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뭐다? 다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즉 위에 있는 식이 간단하다.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공통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한계의 곱셈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한계의 곱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sin x를 cosine x를 tangent x를 이 x승 ln x를 뭘로 위에 있는 뭐들로 다항함수들 형태로 이제 사용해서 다항함수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컴퓨터에서도 그 복잡한 함수 아래에 있는 초월함수를 컴퓨터에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질문하기를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는 기본 연산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기본되는 게 덧셈이고 어디까지? 곱셈까지 가능하다. 물론 곱셈은 나눗셈이랑 같은 이제 방법이니까 일단 그래서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곱셈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복잡한 함수인 이 x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얘기할 수는 sin 31도, sin 31도의 값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해보아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sin x란 놈을 위에 언급했던 간단한 수식의 합으로
근사할 수만 있다면, approximation 할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한 값이 아닐지라도 유사한 값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공부하게 될 텐데 테일러 시리즈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 했다면 sin x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하면 sin x 자체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sin x 대신에 어디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값으로 대체하겠다. 즉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x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 x 5승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x 7승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한 것. 그래서 오차가 컴퓨터마다 오차가 발생할 텐데 뭐 그렇죠. 여기서 무한히 더한다. 무한 덧셈을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다? 그러면 유한분까지 대줘야 되겠다. 그럼 뒷부분은 뭐가 생긴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좌변과 우변이 우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분까지 더한 것이 합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짐작해보고 자 좌변 값은 뭐냐면 sin x의 값의 범위는 한번 볼까요? sin x 값의 범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sin x 범위 알고 있지 않나? sin x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y equal sin x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sin x를 어떻게 정의하더라? x, y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 조금 삐뚤어졌나? 어쨌든 기분 좀 나쁜데 다시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색깔을 바꿔볼까? 요놈을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이것을 x 하지 말고 이것을 세타로 갈까? 그러면 요놈이 세타일 때 자, P라는 점, 요 P라는 점에 X가 Y 값을 한번 살펴보자.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 아래쪽이 X고 세로쪽이 Y가 되겠죠? 따라서 sin X 이거는 세타가 될 것이고 sin 세타의 정의는 1분의 저쪽 Y가 되겠죠? 따라서 Y 값은 sin 세타로 표현되겠다. 자, 그러면 세타를 초록색 빨갛게 해볼까? 세타가 0부터 각도를 이놈 0도가 되겠죠? 0도 쭉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은 뭐가 커진다면 각도가 커져가면서 그때 y 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y 값은 점의 위치, 점의 높이 될 거니까 어디까지? 1까지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 요걸 좀 옮겨놓고 이놈을 이렇게 옮겨놓고 이놈을 쭉 그리고 이놈을 세타를 치고 세타가 0도부터 세타가 쭉 커져감에 따라서 높이를 y로 했을 때 y가 어떻게 높이가 세타가 0일 때 높이는 0이었고 쭉쭉쭉쭉쭉쭉쭉 증가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y 값도 이렇게 가겠다. 그럼 세타가 90도보다 더 커져가면 어떻게 될까? y 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y 값이 쭉 올라가다가 작아지게 될 거고 세타가 더 커져가면 갈 때마다 y 값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어떻게 된다? 더 내려가게 되겠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쭉 다시 돌아가면 높이가 이렇게 바뀌겠다. 즉 y-값은 어떻게 세타가 커져감에 따라서 이런 식의 주기 형태로 갖는 것이
y equal sin 세트 함수가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같은 경우 뭐가 될까? 이거를 다 해볼까?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다시 그럴까? 오케이. x축 있고 y축 있는데 반지름 길이는 1이 있었고 요놈이 p라고 그랬고 자, 요놈이 x라고 그랬죠? 자, 각도가 커져감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 y 값이 아니라 x 값. 요놈이 x 값이 처음에는 0도일 때는 x 값 1이었고 p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요놈 x 값이 어떻게 된다? 더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왔을 때 요놈은 세타 축이라고 그러고 요놈은 x 축이라고 그랬을 때 세타가 0도일 때 요 길이가 얼마였죠? 길이가 1이었죠. 그 다음에 쭉 각도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각도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x의 길이 값이 어떻게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 다시 각도가 더 커져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이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가고 쭉 이렇게 가겠다. 그런 식으로 각도를 더 키우면 다시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더 0으로 가까이 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바뀌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요놈이 2파일 때 이 값이 플러스 1. 자, 요놈을 한번 회전을 시켜볼까요? 여기 회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돌리나? 회전이 안 되네. 자, 그래서 요놈을 회전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 y equal 코사인 세트, 물론 x 대신에 y를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사인 값은 여기 보게 되면은 커봤자 어디? 플러스 1 작으면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left hand side 왼쪽 등호의 왼쪽 부분을 left hand side 등호의 오른쪽 부분을 right hand side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뭘 질문할 수 있냐면 주어진 식이 무한분의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무한급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좀 무한번 덧셈이니까 무한급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무한급수가 유한한 값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아까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움직이는 유한한 값이고 오른쪽에서는 무한번 더하는 것인데 그것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지 않나? 그 값을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무한번 더했는데 무한번 더한 값이 유한한 값으로 범위를 고정시킬 수 있을까가 질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은 무한급수가 유한한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또 질문이 뭐냐면 우변의 각 항들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가? 규칙을 알아내는 것이 식을 유도한다든지 어떤 성질을 조사할 때 이러므로 도움이 되니까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다. 자, 그럼 규칙을 보다 보니까 좀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x의 3승, x의 5승, x의 7승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1, 5 팩토리얼 분의 1, 7 팩토리얼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규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일 때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수열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즉 정의역이 뭐가 되느냐면
자연수가 되고 자연수가 되는 그런 함수를 뭐라고 그러겠다? 수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값을 f1이라 표현하고 두 번째 항의 값을 f2라 표현하고 n 번째 항의 값을 fn이라 표현하는데 그놈을 좀 더 우리가 수율이라는 이름으로 암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n이라는 형식으로 표기하겠다. 즉 an이란 말은 뭐냐면 n 번째 값이라는 것이죠. 즉 만약 an이 n으로 표현됐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항은 얼마? 첫 번째 항일 때 an이 1, 두 번째 항일 때 an이 얼마? n이니까 그대로 n 값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bn이라 표현이 한다면 bn이 2n-1이라 표현하면 뭐냐면 n 번째 항의 값이 뭐라고? 2n-1이 되겠다. 즉 bn이 1이고 그 다음에 n이 2넣으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4에다가 1을 빼니까 3이 되겠죠. 세 번째 항은 5가 되고 네 번째 항은 7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9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cn이 만약에 2분의 1승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8분의 1, 네 번째 16분의 1, 그 다음 32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AN, BN, CN은 하나의 이제 함수다. 정의구역이 뭐다? 정의구역이 자연수인 그런 함수를 뭐라고 그러겠다? 수열이라 그러겠다. 자, 수열에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규칙을 있을까? 첫 AN과 BN을 보게 되면 이웃한 한 길이 차이가 동일하다. 그래서 등차, 같을 등자를 써서 차이가 같다라는 의미로 등차 수율이라고 그러고 CN 같은 경우는 뭐냐면 2분의 1과 4분의 1 보니까 차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얼마? 4분의 1이죠. 그 다음 4분의 1에서 8분의 1 빼면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이 되나? 어떻게 되지? 차이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각하기를 곱해볼까? 2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CN 같은 경우에서는 등비수열이 되겠다. 차이가 같은 게 아니라 비율이 같다는 의미로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여러분들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등차수열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볼까요? 등비수열이 뭔지 한번 만들어 볼까? 잠시 제가 차를 필 동안에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만들어 봤습니까? AN이 뭐가 있을까? 다른 등차 수열이 있으려나? 등차 수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봤나? 자, 그래서 그러면 등차 수열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시작하는 게 있을 텐데 시작하는 항을 처음에 항이라는 의미로 초항이라 표현하고 초항이니까 숫자가 있겠지. 그래서 숫자를 A라 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차이가 등차 수열이란 말은 차이가 이제 각 이웃한 한 길이 차이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그놈을 공차라는 이름으로 쓰고 difference라는 의미의 d를 영어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이라는 놈은 초항이 A인 거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다? 초항에 대해서 얼마를 더한 것이 되겠죠? d를 더한 값이 되겠다. 세 번째 항은 조금 전에 항에다가 뭘 더한 거다? d가 되겠다. 그런데 A2란 놈이 뭐였죠? A 플러스 d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를 두 개 더하니까 즉 뭐가 되느냐면 초항에 비해서 d를 몇 번 뒤에서 옮게 되는 거죠? 두 번 뒤에서 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는 거고 따라서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됐다면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일반화 시키려고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다? 초항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게 곱해서 더한 게 되는 것이죠. n-1 곱하기 t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율이라는 놈은 등차 수율의 일반항은 a는 a 플러스 n-t 형태로 일반 항의 식을 유도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초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은 값이 얼마가 될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뒤에 볼까요? 뒤에 보는데 그것을 n번째 항까지니까 우리가 나중에 무한번까지 더해야 되는 것이 전체 구하려고 하는 합이라면 n번째 항까지 합을 그냥 n번째까지 부분 합이라는 이름으로 쓸 거고 그래서 s를 왜 쓰냐면 합이 뭐예요? 합이 영어로 썸이 들리겠죠? 그래서 이놈이 합을 의미할 때는 s를 보통 표기를 합니다. n번째 항까지니까 sn, 즉 다시 말하면 어디부터? 초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의미의 sn이라 표기하겠다. 자,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규칙이 없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해 봤네요. AN을 아주 어린 나이가 어떤 수학자가 어린 나이 걸 생각했다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누가 그랬는지. 어차피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나 n번째 항에서 초항까지 더하나 어떻게 돼? 순수를 바꿔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첫 번째 합과 부분합과 두 번째 부분합 더해 볼게요. 표기하기를 왼쪽 번 SN에 몇 개?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랑 이렇게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더해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 A1이라는 놈이 A가 되는 거고 AN이라는 놈이 A 더하기 N-1D가 되는 거죠. 일반항식에 의해서 얘랑 대해보니까 뭐가 되겠다? A가 몇 개 있다? A가 두 개가 되고 N-1T가 되는 거. 자, 두 번째 항 요놈을 한번 생각해 볼까? 요놈을 보게 되면 A 플러스 T에다가 A2는 A 플러스 T가 되고 n-1은 a 플러스 n-2의 t가 되는 거죠. n-3번째의 항은 초항에다가 n-2 곱하기 t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또 더하게 되면 a랑 a랑 더하게 되면 몇 개? 2a가 되고 여기는 t가 나고 여기에서는 n-2 t가 되니까 얘랑 더하면 n-1t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각 항마다 각각 아래 위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다? 2a 플러스 n-1t라고 하는 동일한 값이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n번까지 있으니까 5변을 다 더하게 되면 2a 플러스 n-1d 에다가 몇 개? n개. 그죠? n개인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넘어오면 2분의 n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n번째 항의 값이 a 플러스 이제 이 놈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2a 플러스 n-1d를 정리하기를 A랑 플러스 n-1d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놈이 뭐가 되냐면 n번째 항이 되죠. 이놈이 초항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도 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초항과 n번째 항을 더한 것에 2분의 n을 곱한 것이 뭐가 되냐면 n번째 항까지 부분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등비수열을 우리가 일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등비수열의 원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수열은 정의구역에서 시작하는 함수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정의구역이 자연수인 그런 함수를 수열이라고 했고 등비수열은 뭐라고? 이웃한 한 길이 비율이 일정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초항이 A라고 두었을 때 n번째 항을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뭐가 되지? 첫 번째 항에다 R, 곱해지는 비율이라 그러니까 여기 R ratio, 여기서 R이라는 놈은 ratio라고 그래서 비율을 의미하는 영어고 R을 따서 공비 R을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조항을 A라 쓰고 두 장은 A 곱하기 R, 세 번장은 두 번장에다가 R 곱한 거고 A2가 AR이었고 요거를 정리해보면 AR 제곱이 되는 거죠. A3가 AR 제곱이니까 A4는 A3에다가 R 같은 비율 그 다음에 A3가 A 곱하기 R 제곱이었고 R 곱하면 A 곱하기 RN 따라서 N번째는 뭐가 된다? N-1성 형태로 표기되겠다. 그래서 저놈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뭘 질문할 수 있냐면 이 아래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래식. 그러면 n번째 항이 값이 어떤 값으로 바뀔까? 수렴할까? 발생할까? 근데 수렴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발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무한대로 된다면 이 말은 뭐야? 값이 n번째 항의 값이 굉장히 커져가는 거잖아. 커져가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어? 사인의 값을, 사인 x의 함수 값을 등비 수열들의 합으로 무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n번째 항이 무한대로 다이버지 발산하는 그런 수율이라면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즉 복잡한 함수를 간단한 함수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그래서 n번째 항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등비 수율은 등차 수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발산 수렴 정보를 발산 여부를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쉽다. 왜 그럴까? 자, 만약에 공비 R이 1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를 들면 R이 2라고 생각해 볼까요? 2 곱하기 4, 4 곱하기 2, 8 계속 커져갈까요? 그래서 n번째까지 가게 되면 무한히 크겠죠. 따라서 공비 R이 1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R이 1보다 크면 발생하더라. 만약에 R이 1이면 1에다가 1을 곱하면 1에다가 1을 곱해도 1이고 그래서 n번째 항도 1이고 무한번에 갔을 때도 1이고 따라서 이것은 R이 1일 때는 수렴하더라. 자, 만약에 R이 0보다 가끔 R이 0이면 어떻게 될까? R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초항 A에다가 두 번째 항은 뭐가 되지? 0. 세 번째 항은 0, 0, 0, 0. 수렴하겠죠? 그래서 R이 공비가 0보다 같거나 크고 R이 1보다 작게 되면 일단 0일 때는 제외하더라도 봅시다. R이 1보다 작게 되면 예를 들어 R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초항이 2분의 1, 첫 번째 2분의 1 곱했다면 두 번째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지. 처음보다는 반, 그 다음에 더 반 줄어들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적을 때는 1보다 적은 값을 곱하게 되면 곱할수록 뭐가 되겠다? 원래 값보다 비율이 더 작아져야 될 거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R이 0보다 같거나 크고 R이 1보다 같거나 적게 되면 수렴하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R이 1일 때는 수렴값이 1이지만 R이 0보다 같거나 크고 R이 1보다 적을 때는 수렴값이 뭐가 되겠다? 0으로 되겠다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호가 R이 혹시 비율이 실수의 값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테니까 R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R이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차이가 뭐가 되죠?
절대치 값이 1을 기준으로, 즉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 즉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적을 때는 어떤 일이 되느냐면, 예를 들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처음에 값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면서 반대부호로 갔다가, 그 다음 또 반으로 또 줄어들면서 플러스 부호로 갔다가, 그 다음 또 반으로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크기는 반 줄어들 거니까 어떻게 된다? 뭐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n이 있고, 이게 n은 증가함에 따라서 원래 값에 대해서 이 정도면, 자, 어떤 숫자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곱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게 되는 것이죠. 홀수 짝수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가 그 작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됩니다?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적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조금 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크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쭉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의 값이 어떻게 되겠냐는 물어보면, 지금 피킹하는 n번째 항이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에 따라서 그 값이 플러스 1이 되었다 마이너스 1이 되었다 하죠. 하나의 값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값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 플러스 1인지 언제 마이너스 1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극한가로 값을 봤을 때 무한히 커져가는데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것이 수렴이 원래 정인데 두 개의 값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r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바뀌면서 더 커져가게 되는 거지. 절대치. 쭉 위로 쭉 아래로. 그래서 양쪽으로 벌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뭐가 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어느 범위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기는 크답니다. 그 다음 r이 1보다 같거나 적을 때, 즉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빨갛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될 때 이놈이 수렴한다. 수렴하는 것은 플러스 1이거나 0이거나 그렇게 되겠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한 가지로 부분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등비수열의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등차수열의 부분합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A에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N번째 합까지 합이라고 그랬고, A1이라는 놈은 초기항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라는 놈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그 다음 N번째 항은 A 곱하기 R, N-1승이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그냥 바로 더하기에는 아무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뭘 생각해 보면 되겠냐면, 조금 전에 항에다가, 각 항에다가 R을 곱해보자. 즉, SN에다가 R을 곱한 식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래서 SN이 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R 곱하면 AR, 두 번째 항에다 R 곱하면 AR 제곱, 곱하면 2A가 되고, 2A를 곱하면 2A가 되겠지. 그런데 보니까 얘랑 같은 식으로 표현되는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걸 굳이 우리가 더할 필요 없잖아. 빼버릴까? 빼봅시다.
그래서 왼쪽은 SN에서 RSN을 빼니까 1-R 곱하기 SN이 될 것이고, 우변은 뭐가 되느냐면은 요놈 가운데 놈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여기 있는 것만 남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A가 있고 제일 끝에 마이너스 ARN이야. 왜 마이너스죠? 전체 위에 식에서 빼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 A랑 ARN이랑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죠? A가 들어가 있고 1 마이너스 R의 N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을 좌변에 있는 1 마이너스 R과 나누어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R로 표현되고, 따라서 여기 있는 식으로 표현되겠다. 자, SN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R 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승으로 부분합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분수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분수에서 분수가 정의이 될 수 있는, 항상 정의되느냐라고 물어봐야 돼. 그런데 분수가 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왔을 때 분수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모가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겠다. 따라서 부분 합의식을 유도했다고 쳤을 때 분모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요 SN 값이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되려면 R 값이 1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n번째 한 가지의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요 식을 사용하면 될 텐데 질문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R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R이 이럴 때. R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다른 방법이 없나? R이 이럴 때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구해라가 질문이야. 어떻게 하면 되지? 초항이 A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자, A1, A2가 있고 A3, N번째 항이 또 치면, 자, 구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얼마? A.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떨 때 하는 거죠? R이 1일 때.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N번째 항도 N. A. 그러면 SN을 구하라 말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다 더하고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것은 뭐가 될까? A가 몇 번 더한 게 될까요? A가 몇 개? N개가 되겠다. 그래서 R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A를 N번 더한 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였죠? 요거였죠. 무한번까지 이거 좀 너무 지저분하나?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지우고. 좀 깨끗해졌나? 우리가 원래 질문이 무한문까지 더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니까, 무한문까지 더한 합을 우리가 표기하기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은 S라는 이름으로 표기할 거고, 이 말은 무한번까지 더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무한급수가 되겠다는 것, 이름 붙이기를. 그래서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급수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급수, 첫 번째 항부터 원하는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을 급수라고 그러겠다. 그러면 급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일단 봐봐요. 무한분까지 더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무한분까지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SN이 n번째 항까지 합이었잖아요. n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본다는 말은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SN을 이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랑 뭐랑 같다? S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부분합이 쭉 끝까지 더했을 때는 어떤 값으로 갑니까가 이제 무한급수, 즉 S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무한 등비수에 대해서 부분합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수식이었으니까 SN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죠?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지? 블랙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하라 그랬죠? 아까 SN을 내라 그랬죠. SN은 1-R 곱하기 초항 A 곱하기 1-R의 n승이라고 했죠. 자, 요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 자, 어떻게? R이 등비 요 놈이 뭐가 되죠? 요 개가 변할 수 있는데 요 놈이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의 형태니까 자, 볼까요? R이 아까 언제라 그랬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것이 마이너스 1보다 아래 크고 1보다 같거나 적으면 수렴하는데 0 아니면 1로 된다고 했죠. 0일 때를 우리가 나누기를 어떻게 나눴죠? R이 1보다 작으면 요 놈이 된다, 0이 된다 그랬어. 어디 요 놈이 0이 된다 그랬으니까 뭐가 남죠? 1-R분의 A가 남을 거야. 자, 근데 만약에 R이 1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R이 1이라 그러면 R의 n승은 그 큰 값이 1로 된다 그랬죠. 자, 1로 되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분모가 있다 없다. 분모의 수식이 있을 때 분수로 표현됐을 때 분모를 확인해라.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큰 값이 1이 나오면 1-R이 오케이. 분모가 R이 1인 경우는 이 자체가 값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분모.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때는 어떻게 정의할까? R이 1일 때는 봅시다. 초항이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고 그것도 다 더하라면 아까 요놈이 부분합이 뭐였죠? SN이 NA였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거든요. N이 또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다. 자, 그러면 무한급수는 언제 수렴할까? 요럴 때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적을 때 어떤 값으로? 1-R분의 A로 수렴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무한급수를 배웠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던 게 뭐였죠? f of x를 이런 형태의 무한번까지 더한 것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다시 정리하면 여기 있는 복잡한 함수를 간단한 함수라고 하는 게 뭐다? x제곱 xn승의 x제곱 xn승 곱셈 연산으로만 표현 가능하냐라고 좀 물어보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복잡한 함수 f of x를 간단한 함수에 이렇게 합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오호 우리가 값을 리턴해 줄 수 있겠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접해 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f of x의 값에 대해서 모든 값에 서는 몰라요. x가 1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모든 함수값을 다 굳이 모르고 알고 있는 게 x가 0이라는 위치에서 함수값 알고 첫 번째 도함 미분계수값 알고 그다음 n번째 미분계수 각각의 무한분까지 미분했을 때 그때 미분계수값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알고 있는 값으로부터 식을 우리가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복잡한 함수 f of x를 이와처럼 x제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몇 급수라고 그러는데
x 간단한 다항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밑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때 과연 이 앞에 있는 개수 A0가 무엇이며 A1이 무엇이며 A2가 무엇인지를 뽑아내기만 하면 어라?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무한급수로 표현이 되네 라고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구해봅시다. A0가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A1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A2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면 이렇게 몇 급수를 표현했을 때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라고? A0, A1, A2, AN을 모른다고 놓고 모르고 그 다음에 요놈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했을 때 같도록 하는 A0, A1, A2를 뽑아내겠다. 자, 일단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그랬죠? x 0에서의 함수값들을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저놈저놈 써먹으려면 원래 주어진 수식에다가 좌변, 우변에다가 x 자리에 0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된다? 여기다가 0 넣으면 빨간색이 표현할까? 0 넣으면 0 넣으면 좌변은 f of 0가 되고 이 함수값이 얼마인지 그대로 써먹으면 되고 3이면 2면 2 숫자를 넣으면 되고 자 우변의 수식에서 어떻게 된다? 요놈이 x자리 0, 요놈 x자리 0, 다 0 넣게 되면 요놈 뒤에 있는 놈들은 다 뭐가 된다? 다 0이야. 따라서 우변은 뭐만 남겠다? a0만 남아. 그러므로 a0는 뭐가 된다? f하고 0가 되겠다. 즉 0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뭐가 된다? a0가 되겠다. 첫 번째 항의 초항이 되겠다. 개수들, 첫 번째 개수, 상수항의 개수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다 미분해요. 원래 주어진 함수에다가. 미분하면 f of x는 f prime of x가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a0 상수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a1x에서 미분하게 되면 상수 a1은 남고, x 1차의 미분은 1이 되었죠. 그래서 a1 곱하기 1이 되고, 자, 여기에 뭐가 되죠? a2 곱하기 x 제곱은 미분하기 a2 앞으로 나오고 x 제곱을 미분하게 되기 때문에 2x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xn을 미분하게 되면 n이 나오고 xn-1승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좌변, 우변에다가 x자리에 뭘 집어넣겠다? 0을 집어넣겠다. 즉 f 프라임 오브 x 도함수에서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x자리에 0 넣어서 계산한 것은 뭐가 되겠다? 우변은 다 뭐가 되냐면 x가 있는 항이 다 0이 되버리고 x가 없는 a1이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a1은 0에서의 1차 미분계수 값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주어진 1차 도함수에서 2차 도함수를 구한다는 말은 미분을 한다는 의미고 미분을 구한 다음에 뭐 하겠다? x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a2만 남기면 2분의 1이 넘어가게 되고 2분의 1에 f2 prime of 0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구하다 보면은 n번째 도함수를 구해서 식을 다 계산하게 되면 n번째의 미분계수 0에서 x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n 팩토리얼 곱하기 an이 되겠다. 찾고자 하는 놈이 뭐라고? n은 n번째 개수값은 n 팩토리얼분의 fn승 미분계수값 어디에서 x 0에서의 미분계수값이 되겠다. 자,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게 뭐였죠?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게 요놈, 요놈은 다 구해야 되는데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겠더라? 구해보게 되면 구하면 A0 대신에 F of 0, A1 대신에 F prime of 0, A2 대신에 E 팩토리얼 분의 F2 prime of 0의 미분계수가 그 다음에 이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무한급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n이 자 미안합니다. 여기 n이 0부터 무한분까지 더해주고 n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즉 여기서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한다 그랬고 1 팩토리얼은 1이고 n 팩토리얼은 뭐가 되죠? 1부터 어디까지? 1, 2,
n-1 n까지 곱을 n 팩토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f of x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함수 값을 x가 뭐 a 값에서 함수 값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b라고 이렇게 x equal b에서 함수값 f of b 값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건데 요 주변에 컴퓨터가 또는 어떤 사람은 x는 as의 요 값도 알고 있고 as의 미분계수 값도 알고 있고 as의 미분 n번째 미분계수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에 가까이 있으면서 정보를 갖고 있는 여기 있는 값들을 이용하는 것이 요 빨간 위치의 높이 값을 뽑아낼 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0에서 저 멀리 떨어지는 0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맞을 건가 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0보다는 가까이 있는 즉 AS의 값에서 물어보는 게 낫겠죠. 어쨌든 간에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0에서 정보값이 멀고 그냥 다른 A 값에서의 정보값만 알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식을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굳이 왜 X에 꼭 0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0 말고 A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A에서 즉 A라고 하는 것은 사인 30도 사인 30도 각도가 6분의 파일 때 30도가 6분의 파이잖아요. 6분의 파일 때 함수값을 알고 있다면 사인 31도의 값을 뽑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31도에 가까운 게 뭐다? 30도. 30도 위치에서 함수값, 미분계수값, 2분 미분계수, 이게 미분계수값, 뭐 여러 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어떤 질문을 받게 된다면 굳이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를 조금 전에 f of x를 x가 아니라 이제는 뭐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야 될 거니까 x-a, x-a의 제곱, 그 다음에 x-a의 n성 형태로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S의 함수값, AS의 미분계수값, AS의 이분 미분계수값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면 x 자리에 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집어넣을까? x 자리에 a 값을 정보를 x 자리에 a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뒷부분이 다 뭐가 되겠다?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쉬울 거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AN을 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유도되느냐면 이렇게 유도가 되겠다. n 팩토리얼 분의 fn 승계 미분계 0s가 아니라 뭐가 되겠다? as 요놈의 a가 된다는 거 as의 미분계 수값을 이용할 거고 원래 주어진 식이 x n승이 아니라 x-a의 전체 n승이 되겠다가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한 놈을 뭐라 부르냐면은 테일러 f of x를 어디에서 xAS의 테일러 시리즈란 말은 급수 이렇게 0S의 특별한 형태 0S의 시리즈를 표현하는 것을 매크로린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기를 우리가 길게 어렵게 왔는데 정리해 볼게요. f of x가 2의 x승을 주어질 때 요놈을 도함수 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죠? 미분 계수값이니까 다시 말하면 x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n번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때 xl에 뭘 집어넣겠다? 0을 집어넣게 계산하게 되면 즉 원래 2의 x승인데 xl에 0 넣으면 2의 0승은 얼마? 1이 되겠죠? 2의 0승은 왜 1이 되는지는 알고 있죠? 정의해 드릴 거니까. 따라서
A 이퀄 0에서의 테일러 시리즈인 매크로린 시리즈는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 x는 1 플러스 x 2 팩토리얼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이 뭐 있죠? 2의 3분의 1의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더라? 1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1 뭐가 되겠다? 3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다 계산하면 되겠다. 이게 2의 3분의 1승을 계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오차가 어디까지 더할 거냐가 하나의 문제였고 절대는 오차라 그러고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서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느냐 3분의 1은 0.3333 무한히 계속돼요. 여기서 뭐가 된다? 잘라야 되겠다. 즉 컴퓨터는 디지털 정보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 자리수밖에 확보를 못 하거든요. 무한문까지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어떻게 담아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유한번 자리수까지만 표기해주고 나머지는 버리겠다. 따라서 처음에 질문했던 거 2의 3분의 1승의 컴퓨터로 계산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에러는 두 가지 종류의 에러가 있다. 무한급수에서 언제까지 들어갈 거냐? 몇 번째 항까지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숫자 3분의 1을 몇 번째 자릿수까지 표현할 거냐? 두 가지 자릿수에서 두 가지 종류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한다 하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sin x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일단 각각의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다. sin x를 도함수 구하면 cosine x라 그랬고 cosine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cosine x가 되고 sin x가 되고 다시 또 미분하게 되면 cosine x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갈 거예요. 자, 어디에서 물어보는가? 0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따라서 sin 0도는 얼마? 0.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얼마? 1, 0, 1, 0, 마이너스 1, 0 계속 돌아갈 거예요. 즉 짝수면 플러스 1이 되고 k가 2n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sin x를 매크로니 시리즈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그때 값 구한 걸 쓰게 되면 f of 0가 sin 0 값이 되고 이때 f prime of 0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0이 되거든요. 0이 되고 왜냐하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집어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0 되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짝수항은 다 어떻게 되죠? 0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sin x는 뭐가 되냐면은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x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 x 5승 이런 식의 정리가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질문 그렇다면 이제 뭐 할 거냐면 31도의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자. 몇 번째 항까지? 뭐 세 번째 항까지? 아니면 두 번째 항까지? 두 번째 항까지 또는 뭐 두 번째 항까지도 구해보고 세 번째 항까지도 구해보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삼아 해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요놈의 이제 형태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알려줬던 거 있죠? 데스모스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고. 자, y sin x는 함수가 sin x는 함수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빨갛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즉 이것이 원래 찾고자 하는 sin x 함수예요. 즉 만약에 31도의 값을 뽑아내게 되면 31도가 31도의 값이 x 값, 라디안 값으로 바꾸면 어떤 값인지 보게 되면 0.5 얼마가 되는가 봐요.
0.5 얼마에 대해서 함수값을 보게 되면 아니다. 31도가 아니라 30도가 구성되겠네. 즉 그래서 여기 값을 비교해 보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sin x를 테일러 시리즈 표현했을 때 첫 번째 한까지 더한 두 번째 한까지 더한 것, 세 번째 한까지 더한 것, 네 번째 한까지 더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원래 sin x 그래프에 비해서 파란색보다 초록색보다 그 다음에 남색이 더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에 가까워지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요 값보다 요 값이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 더 추가로 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정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 더해져서 원래 빨갛게 표현되는 곡선에 가까운 형태의 곡선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보다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 n번째 항까지 항을 더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함수에 더 가까이 표현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쭉 길게 왔는데 시험 문제가 아마 이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sin 31도의 값을 구해봐라. 몇 번째 항까지 되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테일러 시리즈를 일단 전개시켜야 될 것 같고. 됐죠? 자, 그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학을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전체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그다음 최대값을 찾는다든지 그런 문제를 접하기도 할 거고 그뿐만 아니라 방정식을 찾는 문제 그다음에 오차에 관한 것 그런 것들 강의 자료를 제가 올려줄 테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수학을 조금 맛보기 그냥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전공과 관계되는 문제를 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조금 더 꺼야 되겠네. 자, 수고했습니다.